안녕하세요. 사업이사 신원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많은 부동산 대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기 발표되었던 정책들이 증산 4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년 재당첨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를 제한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재당첨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증산 4구역을 보유한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타 구역의 공공주택 복합사업 구역 물건을 소유한 경우도 5년 재당첨 기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하여 전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위원장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원서를 국회 국토법안 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미 전달하여 국회 소위원회의 회부를 앞두고 있는데 긍정적 검토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들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발의한 국회 천준호 위원과의 미팅 일정을 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계획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로 최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가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높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가한 상황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증산 4구역도 분담금 절감을 위한 필수 요건의 하나입니다. 증산 4구역의 경우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분담금이 약 2억 7천만 원 정도로 양호한 여건이지만 최근 중소형 평형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바뀌고 자재비와 인건비 및 금융비용 등의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몰 비용의 지원은 본주구 지정 이전에 지출되었던 비용에 대한 정산권으로 매몰 비용의 적용은 증산4 주민대표 요구를 국토부에서 수용하여 국회 김학용 의원이 발의를 한 사안입니다. 매몰 비용은 과거에 사용했던 비용의 일부를 실비 정산받는 것인데 국회 발의 안건 절차를 거쳐 심사를 통과하면 소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전체의 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고 이후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가 공포를 합니다. 통상은 공포 3개월 후에 실행이 됩니다. 일정상으로는 2023년 2월 국회 안건 발의, 3월 안에 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7월경에는 실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후 주민대표와 LH 간의 협의를 통하여 매몰 비용이 결정되면 그동안 모금에 동참했던 주민분들의 모금액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대출은 주민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거비 대출 LTV는 기존의 감정평가 금액의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50%를 대출받고도 부족한 경우는 시공사가 제한하는 경우 나머지 50%도 지원받을 수 있기에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소유주가 이주하는 비용은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30%로 제한하고 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거비 대출 30%를 지원받고 나머지 70%를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은 도정법의 경우 관리처분 이후 철거가 되기 전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임시 거주해야 할 곳을 대체주택이라 하고 대체주택의 경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아직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공공주택특별법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법을 준용한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체주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대체주택 적용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없는 만큼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하여 사안이 결정되면 공지할 계획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증가는 기존 8%에서 1에서 3%로 취득세가 대폭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거주 의무 2년은 없어졌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다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최대 30%이고 1주택자의 경우는 최대 80%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상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아래층은 상가이고 위층이 주택인 경우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가를 제외한 주택 연면적이 아파트 분양면적보다 큰 경우 1+1도 받을 수 있고 상가도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받으려는 경우 상가주택 감정평가 금액이 1+1 또는 한 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상가 최소 분양 금액보다 많은 경우 상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이후 남는 금액이 상가 최소 분양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표는 이 밖에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주민의 권익과 이해를 돕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산사 주민대표회의 감사 박철우입니다. 증산사 주민대표회의는 2022년 10월 19일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를 통하여 운영규정과 운영비 예산, 주민대표회의 위원 승인을 90% 이상의 압도적 표결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전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이 방문하여 많은 응원과 명품 아파트 건립을 공약한 구역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대표 사업장입니다. 증산사 주민대표회의는 공공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 여과 없이 수용하기보다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공과 타협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등 유전자를 가진 증산사 주민분들의 자긍심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국토부 은평구청을 비롯한 공공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구성된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가 끝난 직후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 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이 목적이 아니고 본인들이 추진 주체가 되겠다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일 뿐이라 하겠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이들의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주민입니다. 주민대표가 LH를 상대로 주민의 권익을 가져오려는 협상을 진행할 때 LH를 찾아가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주민들에게 사실과 다른 소문을 내는 것은 주민대표의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위로 결국은 대다수 주민들의 손실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주민대표회의에서 정보를 제안하고 사업 추진을 1년간이나 지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들이 주민대표위원회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주민대표가 이를 거절하면서 본인들이 주민주체가 되기 위해서 LH에 민원을 제기하고 10여 명이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는데 LH도 민원인으로 생각하고 한시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대한 바 있었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권익에 해를 끼치는 비대위의 활동에 동의할 주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비대위들의 그동안 방해 행위를 들여다보면 먼저 재개발 해제를 주도한 행위,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초기 반대 서명을 받아서 공공에 제출한 행위, 그리고 재개발 현장마다 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할 때 가로주택 사업을 한다면서 이에 반대한 행위,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해제를 요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행위, 그리고 각종 언론기관에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 그리고 공공을 찾아가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민원 제기를 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원주민도 아니고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원주민 코스프레를 하고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에서 모든 안건이 9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한 직후에도 비대위 활동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를 반대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하면서 주민들의 권익과 봉사는 뒤로 한 채 비대위 활동을 이어나가는 행위. 특히 이런 행위를 하려면 그 직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동안 증산 4구역이 사업이 늦어진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된 여건에서 이제는 이런 이기적 행태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주민대표가 운영 중인 카톡방이 아닌 비대위가 만든 카톡방에 초대되었다면 따끔하게 일침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증산사는 제2의 둔촌주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산사 주민대표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개발 성공을 위하여 역세권 재개발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온갖 역경을 헤쳐오면서 재개발 사업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사업이 성공한 이후 특별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의해 정해진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 성공이 불확실한 시기에 수년간 시간적, 금전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사업을 성공시킨 추진 주체들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대만 하다가 사업이 성공하자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민대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음해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또한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멈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대표는 빠른 사업 추진과 투명함으로 사업을 이끌어왔고, 그 바탕에는 항상 투명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